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남태평양에 위치한 거대한 유전 선진국들이 탐낸 이곳을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이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동티모르에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양국이 어떻게 엄청난 자원의 손해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인연을 베풀었던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뗀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죠.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라 말한 그는 호주나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동티모르의 대통령 라모스 글루타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죠. 바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동티모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썰라이즈 가스전 개발에 독점 개발권자로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와가 오랜 기간 협상을 거치며 가스전 개발과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동티모르는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각종 자원의 가격이 치솟고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 한국을 믿고 개발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최근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라모스 그렇다.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의 인터뷰였기에 호주는 물론이고 중국도 동티모르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언론인 ST 갤뉴스를 통해 공개되었죠. 그레이트 썰라이즈 가스전은 동티모르에서 남쪽으로 약 150 떨어진 카스존으로 이곳에는 201 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약 94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알 수 있죠. 공교롭게도 동티모르와 호주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국에 속해 있는 가스전이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가스전 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스전 개발이 시급했던 동티모르는 호주와 개발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향후 50년간 뒤모르게 해상 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티모르의 조약을 맺고 가스전 사업에 열의를 보였죠. 그러나 동티모르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조약이 졸속이라는 주장이 등장,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며 가스전 합의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레이트 썰라이즈 가스전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티모르가 호주에 비해 가스선에 가까운 곳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거리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니고 동티모르가 가까운 상황의 가스전 이익을 동티모르가 더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곳입니다. 5대5로 나누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죠. 심지어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호주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정보청사에 도청장치를 심어놓은 것을 동티모르가 밝혀내면서 호주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호주와 단교를 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결국 이 문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결판이 났습니다. 호주와 동티모르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해상 국경협정에 합의 있기로써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국가 간 합의는 마무리되었으나 이 사업에 끼어든 민간업체인 호주 에너지업체 우드사이드가 이번에는 정제시설 입지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분명 동티모르가 카스든과 가깝게 중재시설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이를 새로 짓고 시설 안정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미 기존 정제시설이 있는 호주에 정제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여러 차례 에너지 개발을 하면서 정제시설을 호주 다윈 지역에 설치해 놓았고 운송시설도 구비해 놓았기에 분명 동티모르보다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전 사업을 통해 자국 경기 부흥을 꿈꾼 동티모르의 입장에서는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스전을 통해 파생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가난한 국가인 동티모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스전 개발을 늦췄다가 개발도 못하고 자국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빠른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티모르 가까워내던 카드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호주, 대만, 일본 등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장막을 둘러싸려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과 동맹국의 포위망에 갇혀 태평양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 나라들의 눈길을 주었습니다. 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도서 국가들과 동맹을 꾀한 것입니다. 도서국들은 유엔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독립국도요. 그리고 태평양 도처에 자신의 영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제공합니다. 사업기이 역시 중국은 재빠르게 눈치채고 차이나 머니를 풀었죠. 그 결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게 도움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차이나 머니를 거부하기 어려웠죠.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동티모르 역시 중국의 제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만을 계속 붙잡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동티모르 쪽에 가까운 가스전을 중국 돈을 받아 일찍 개발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기에 동티모르는 중국 석유공사와 회의를 가지며 가스전 개발 파트너로 다른 국가들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라모스 그렇다. 대통령은 호주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도서국 입장에서 잘못이 아니라는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태평양 순회 방문 때도 동티모르는 왕이 부장을 반갑게 환영하며 귀빈으로 모시는 등 중국은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죠. 위기감을 느낀 호주는 차이나 머니의 함정에 빠진 스리랑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도체 동티모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돈을 차관으로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인 스리랑카는 현재 파산 직전이고 IMF 구제금융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동티모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중국이 노골적으로 동티모르 주변 섬 지역을 가르치며 중국 함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짓자는 제안에 난색을 표하면 곤란에 빠지기도 했죠. 그렇다고 다시 호주와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자니 길고 긴 협상을 또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모스 오 대통령이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게 독점 개발권을 부여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사실 동티모르가 한국을 떠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티모르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나라로 오래전부터 한국의 도움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 나라죠. 1995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 동티모르는 친인도네시아민 병대가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록수 부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바꾸고 동티모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이들에게 처장은 상록수 부대는 동티모르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블루 엔젤이 되었는데요. 푸른 모자를 쓰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가르침. 별명이 바로 블루 엔젤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들 동티모르인들에게 헌신을 보여줬죠. 맺은 마을까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위생교육과 유발 등 당시에 동티모르 주민들이 누리기 힘든 서비스를 상록수 부대는 제공했습니다. 농기구 정비를 비롯해 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상록수 부대는 현지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오지에 가까웠던 동티모르를 위해 상록수 부대는 한글과 현지어로 지명을 표기하는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한편 급경사와 낙석 지역에도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 영화도 들어주며 동티모르인들의 삶 속에 상록수 부대는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들과 있었던 시간은 상록수 부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상록수 부대와 동티모르의 우정은 유엔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헌신을 보여준 상록수 부대로 향해 동티모르인들은 말라위 무신이란 별명을 붙여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동티모르 대통령들도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며 한국이 동티모르에 기여하여 준 일을 잊지 않는다는 말을 남길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한국인 대원들을 위해 동티모르에서 이들 순직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카트강 인근에 세워진 공원에서 상록수 부대원들을 위해 기념행사가 열리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공원을 찾아와 상록수 부대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상록수 부대원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 때문이었죠. 오르타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의 도움을 구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에 자신들을 위해 헌신해준 한국에게 보답하는 취지이자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믿고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이죠. 이미 한국 기업인 SKENS가 동티모르 바위 군단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이용해 CCS 사업을 하는 것을 동티모르는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한 차례 협력을 해본 결과 믿을만하다는 판단이 동티모르 정부 입장에서는 든 것이죠. 동티모르의 갑작스러운 협력 파트너 변경에 당황한 중국은 다 된 법이라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셈인데요. 호주에게서 가스전을 빼앗고자 큰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장한 한국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동티모르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중국은 이럴 경우라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찾아온 초대받기 외에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티모르의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